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사연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사연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보이는데 워낙 겁쟁이라 귀신이 보일 때마다 엄청 놀랐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귀신이 안 보이는 거야. 외국 나와서 안 보이나 싶어서 신나게 신부랑 놀았대.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가 있는 지역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 그러다가 한국인 여성 둘을 만나서 자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경치가 멋있는 바닷가를 같이 가자고 그러니 한국인 여성들이 따라오더래.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바닷가로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돌변해서 그 두 여성들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둘을 살해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런데 살해하는 도중에 자기 얼굴이 아니고 웬 태국 남자 얼굴이더라는 거야. 화들짝 놀라서 꿈을 깨서 거울도 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주변 둘러보니까 자기는 호텔에 그대로 있고 옆에 새 신부가 자고 있었대. 그래서 그냥 개꿈이라 생각했대. 그러다가 열심히 놀다가 귀국 전날 꿈을 꿨는데 며칠 전 자기가 두 여자를 죽인 바닷가에 서 있더래.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 저편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둘 있더래.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분명 멀리 있던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순식간에 자기 눈앞에 와 있더래. 흰옷을 입은 여자들이었는데 얼굴을 보니 화들짝 놀랐대. 왜냐면 그 얼굴이 며칠 전 꿈에서 살해당하는 걸 본 여자들이었거든. 그 두 여자가 입을 모아서 한국인이에요. 살려주세요. 집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 추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봐. 그런데 꿈이니 이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면서 자기는 못 데려가 준다고 미안하다고 막 울었는데 여자들이 자기들 이름은 누구누구고 우리는 무슨 사이며 여행 왔다가 죽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막 그러더래. 그래도 어떻게 데려갈 수 없잖아. 그러다가 꿈에서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고 찝찝하더래. 호텔에서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대. 여기서 혹시 한국 사람 여자 2명 죽지 않았었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당황하더니 입을 꾹 다무길래 이 사람이 어르고 달래서 집요하게 물어보니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는 관광객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알려지면 관광객들이 안 올게 뻔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덮고 수사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라 하고 그 이후론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결국 이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는데 비행기를 탈 땐 핸드폰을 끄잖아. 그래서 한국 도착해서 켰는데 부재중전화랑 메시지가 엄청 와 있더라는 거야. 무슨 일인가 싶어 양가 부모님한테 연락하니 이 부부가 비행기 타고 날아올 때 이 부부가 신혼여행 간 휴양지 근처 바다에서 시신 두부가 떠올랐는데 여기가 신혼여행지로 명소라서 최초 보도가 신혼부부로 오보가 난 거야. 그래서 혹시 이분들인가 싶어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연락한 거였는데 난리가 난 거지. 나중엔 정정보도가 나서 한국인 여성 두구의 자살로 추정된다고 기사가 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꿨던 꿈이 진짜라 생각하고 첫 번째 꿈에서 본 남자가 살인범이라고 확신은 하지만 경찰에 가도 어떻게 말할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다고 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촌 사거리에 위치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나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먼저 그 가게 설명을 하자면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커피숍, 3층은 바를 운영하는 건물이었습니다. 23층 사장님은 같은 분이셨는데 가게에는 잘 안 나오셨고 가게의 관리는 보통 점장님이 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통유리로 2층과 3층 가게가 보였는데 2층은 커피숍이다 보니 환한 분위기라 밖에서 보면 창가 자리와 카운터까지 다 보였고 3층 바는 가게 특성상 어두워서 창가에 앉은 손님들이나 보일까 말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같은 구조의 어둡고 밝으니 보기 좋았어요. 장사를 하다 가게에 비품이 없으면 옥상 창고로 가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져다 가게 되면 재고 파악이 힘들어서 한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3층 바에 일하는 바텐더가 장부를 기록하고 커피숍이나 바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옥상 올라가는 층계문 열쇠를 열고 층계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 줬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을까 일하던 바텐더 2명이 차례로 그만두더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바에서 음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점장님이 당분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대충 때우라는 식으로 강제로 하게 된 일이었어요. 일단 어깨너머로 배운 모든 지식 다 동원해서 하루하루 잘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창고 관리도 제가 하게 되면서 일을 한 지 거의 반년 만에 가게 옥상을 처음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에서 나와 반층 정도 올라가면 옥상 올라가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 자물쇠를 따고 반층 정도 더 올라가야 옥상이 나왔습니다. 옥상에 창고가 있었는데 이건 말이 창고지 그냥 주방방이 분리되어 있는 옥탑방 같은 구조였습니다. 좀 이상하던 건 옥상 올라가는 층계가 매우 어둡고 불까지 안 들어오고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 하지만 정말 그곳만 지저분하더라고요. 청소를 10년 넘게 안 한 것 같은 정말 지나가기 기분 나쁘게 더러운 곳이라는 것과 올라가는 층계 벽에 반투명, 아무튼 잘 안 보이는 하얀색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조차도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했어요. 그리고 창고에는 무슨 행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옷걸이로 옷이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움직일 틈도 없이 빽빽하게 음료나 술로 가득 찼었는데 저 앞일 무슨 시골에 버려진 폐가를 창고로 쓰는 느낌이었어요. 전에 일하던 사람들도 더럽고 기분 나쁘니까. 정리 한번 안 하고 쓰다 남은 박스는 여기저기 뒹굴고 아무튼 엄청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날 잡고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창고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두 달이 더 지나고 언젠가부터 가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귀신을 봤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느니 하는 소문이었어요. 일하는 친구들도 모두 나이가 어리고 나이들이 다 비슷해서 일 끝나고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가게 식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모두 다 같이 첫차 시간대까지 시간을 때우러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커피숍에 야간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를 포함하여 한 7명이서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다가 요즘 가게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게에 혼자 있는데 계속 누군가 부른다던가 자리를 치우다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아 멈추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려고 하면 아무도 없었다던가 3시에 마감하고 아무도 없는 바에서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등 일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깍깍거리며 재밌게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에 혼자 일하고 있었을 때 저기요 하고 부르는 소리에 네 하고 대답해놓고는 혼자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었긴 했습니다. 평소 귀신을 안 믿던 저라서 그냥 듣고 웃기만 하다 나도 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니들 옥상에 창고 안 가봤지? 거기 창고가 옥탑방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 옷 같은 거 막 걸려 있다. 이상하지 않아? 이 가게 생긴 지 1년이 되었는데 창고에 옷가지들이 있는 게. 아 그래? 진짜? 왜 안 치웠지? 누구 거인데? 모르지. 나도 그것 때문에 점장한테 한번 치우자고 이야기했는데 무시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던 카운터에 형이 저희 쪽으로 오더니 내가 너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아 점장님이 비밀로 하랬는데 말해 마라? 형 뭔데? 말해줘요. 너희 이거 듣고 아는 척하거나 점장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너희 2층에 XX형 이번에 왜 그만뒀는지 알아? 그 형 3층에서 귀신을 하도 많이 봐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 거야. 그 형 그만두던 날에도 나한테 너도 여기 계속 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가더라니까. 헐. 진짜요? 평소 귀신을 안 믿는 저는 그런 게 어딨냐며 핀잔을 줬고 사람들은 직접 전화해서 뭘 봤는지 물어보자며 그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며 그 형 그만두고 싶어서 핑계댄 거라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강제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고 있던 건 저였어요. 형.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아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너 아직도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지? 혹시 하고 있으면 빨리 그만둬라. 나처럼 된다. 형 사실은 가게 사람들하고 술 마시다 이야기가 나와서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형 일 그만둔 이유가 가게에서 귀신 보셨다고. 야,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끊어. 뚱마이너스. 형 전화 끊었어. 아 뭐야. 진짠가 봐. 어떡해? 여자애들은 이미 난리 났고 저는 이대로 전화를 끊으면 그 형에게 실수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예요. 죄송해요. 형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게요. 아니다. 니네 지금 다 가게지? 나 이제 일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인데 내가 가게로 들려서 이야기해줄게. 기다려. 나는 자리로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고 별일 아닌 일로 재미삼아서 이야기하던 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가 그리 커졌는지 제가 나가고 나서도 더 심각하게 이 가게 귀신이 산다며 확정되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형이 도착했고 형이 물을 한 잔 벌컥 들이키더니 모두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빙 둘러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니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뭐 나같이 그만두라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잘 생각해봐. 알았지? 내가 겪은 일이지만 안 믿으려면 믿지 않아도 돼. 어느 날 새벽이었어. 난 커피숍 카운터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구 경중이었어. 니들도 알다시피 그 시간대에 손님들이 첫 차 기다리면서 시간 때우러 오거나 혹은 자러 오는 사람들 뿐이잖아. 커피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 앉아있는. 그날도 대충 그런 분위기였어. 손님이 맥주를 주문해서 난 늘 하던 대로 마감하고는 불이 완전 꺼진 3층으로 바로 올라갔어. 솔직히 나도 남자지만 불 꺼진 가게는 사실 좀 무서워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올라갔어. 니네 바텐더 앉는 의자 있지? 다리 엄청 긴 거.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바에 우두커니 그 의자만 혼자 턱하고 있는 게 새벽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형, 저 매일 거기 앉아서 일하는데요. 아무튼 일단 들어봐. 평소에 남바 마감하고 맥주 가지러 갈 때마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의자를 보면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밭쪽은 안 보고 반대편 벽으로 고개 돌리고 냉장고로 직진해서 맥주 꺼내고 다시 고개 돌려서 벽만 보면서 내려오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날 춥거나 비도 안 왔는데 바 반대편 유리벽에 서리가 뿌옇게 낀 거야. 정말 기분 나빴어. 그때 그대로 그냥 내려왔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봐 의자를 봐버린 거지. XX. 그날 어땠는지 아냐? 의자에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더라. 난 완전 개거품 물고 들고 있는 맥주 구멍고 다 던져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2층으로 뛰어내려왔어. 내가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니까 손님들도 다 놀라서 나 쳐다보고 난 너무 무서워서 카운터 아래로 몸 숨기고 덜덜 떨다가 점장한테 전화했어. 지금 바에 누가 있다고 귀신 있다고 말야. 제발 와달라고. 들으면서 귀신 하나도 안 믿는 나도 그 형이 너무나 무서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온 몸에 닭살이 돋더라.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점장님 왔어요? 오긴 왔지. 점장님 오자마자 확인이고 자시고 이야기고 뭐고 앞치마 벗고 집에 갔어. 나는 그리고 전화로 그만둔다고 말했지. 점장님이 그냥 그렇게 그만두게 했어요. 일할 사람도 없는데. 점장은 나 그만두는데 무슨 말 못하지. 자기가 먼저 보고 자기도 무서워서 그만두려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내 점장님도 귀신을 봤다고요? 점장님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이나 하라고 하시던데 그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만 아마 무서울 거야. 점장님이 이야기 안 해서 내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들도 살려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저번에 언제 일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온 거야. 점장이었어. XX야 지금 손님 하나가 3층에 올라간 것 같아. 창가에 서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반은 영업 끝났다고 내려가시라고 해.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네 알아서 잘할게요. 근데 점장님 어디 계신데요? 나 가게 반대편이지. 창밖으로 보니까 점장이 밑에 도로 반대편 차에서 우리 가게 보고 있더라. 난 전화 끊고 3층으로 올라갔어. 근데 3층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난 점장이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장난친 거라 생각해서 2층으로 뛰어 내려가서 창가에 서서 점장님을 보고 전화했어.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왜 장난쳐요 무섭게. 아냐. 가만 있어봐. 전화를 받으며 점장이 3층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점장을 보고 있는데 난 그때 점장 얼굴을 못 씻겠더라. 한참을 3층을 보던 점장이 날 보더니 XX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나 갈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는 차에 타더니 휙 하고 가버리더라. 내가 기분이 어떻겠냐. 장난을 치더라도 끝에는 훈훈하게 웃으며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다음날 점장한테 다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점장이 잘못 봤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집요하게 물었어.